묻자다 여기까지 왔는교 두 번째 시간 화요일 아침에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남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어드 선교사와 그리고 대구 제1교회 이야기를 일부러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부 시간에는 아담 선교사, 존슨, 브루언 이 세 명의 대구 선교의 3인방의 이야기를 함께 다룰 생각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복습을 따라 베어드 선교사를 이야기를 좀 다루면 베어드는 1895년 1월에 한문서당이라는 이름으로 남자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남자학교 5명의 남학생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던 남자학교가 부산에서 시작된 이 남자학교가 한 달 뒤에 20명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1년에 가까이 되었을 때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남자학교에서는 한문과 영어, 수학을 그리고 훈민정음, 성경과 지리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베어드가 대구로 이전하자 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어드는 부산 선교지부를 개척을 하고 4년 동안 부산에서 사역을 합니다. 함께했던 서상윤, 서경조 이분들은 2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래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꼭 다루고 설명드릴 분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부산 지역의 내륙을 전도 여행을 다녔던 베어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 초량교회와 부산 진교회를 설립에 힘쓰고 섬겼던 그가 부산에서의 4년의 사역을 뒤로 하고 대구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만났던 그 지역,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도시가 대구, 두 번째는 안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당에서 선교 강의에서는 안동 선교까지는 저희가 꼭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베어드는 대구에서의 6개월여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평양으로 올라가서 숭실학당을 시작하게 됩니다. 숭실학당과 평양신학교를 함께 섬기면서 베어드는 한국 전체 사회의 교육 분야에 힘쓰고 함께 살았습니다. 힘쓰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베어드는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들어올 때 처음에 잠시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면은요, 이 지도는 대구 읍성, 당시에 1900년도에 대구 읍성을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에 가면 대구 당시의 읍성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모형은요, 남문 쪽 입구를 두고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당시에 대구 읍성에는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4개의 문이 있는 것은 감찰사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 의미인데, 우리가 서울을 볼 때 서울은 남대문,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있는 것처럼 대구는 대구, 부산, 대전 이런 큰 지역들은 4개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우리는 소문이라 부르지 않고 대구는 동성문, 서성문, 남성문, 북성문이라 불렀습니다. 좀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남성문을 통하여서 이제 베어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있는 그 길거리입니다. 제가 그 길을 잠시 한번 발걸음을 움직여 봤는데요. 제가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곳은요, 현재의 반월당, 동아 쇼핑과 현대백화점 사이에 있는 양령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제가 걸어가 볼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따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베어드 선교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10일째쯤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던 팔조령을 건너고 이제 신천 강길을 따라서 반월당이죠. 대구 읍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베어드 선교사가 걸어 돌았던 남문 앞으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베어드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왔던 3번의 대구까지 내륙을 정탐했던 그 여행에서 만났던 양령시는 3번 다 특이한
아주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양령시였습니다. 양령시는 크게는 1년에 2번 춘시, 그 다음에 추시라고 하는 장날이 열려집니다. 이 춘시와 추시는 이때 열려지는 장날은요, 전국의 한강 이남권에서 영남권, 그 다음에 호남권,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한약재 특산물이 이곳 양령시에서 모여서 팔리는, 그리고 양령시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춘시와 추시 두 번의 큰 명절 때가 명절처럼 큰 장터가 있고요. 그리고 양령시는 매주 5일장이 열려졌습니다. 배어드가 들어왔던 첫 번째 대구를 밟았던 때는 춘시였습니다. 봄에 열려지는 큰 장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의 선교 여행을 더 떠나오면서 대구로 오기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올 때마다 양령시 장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배어드가 대구와 경북으로 첫 전도 여행을 떠나고 전도 여행을 지나오면서 봤던 그 지도는 지금 그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산, 경주, 영천 이렇게 올라가, 이건 내려오는 방향이고요.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동래,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이렇게 코스를 돌아오는 것을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더 전도여행을 떠났던 배어드는 대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두 번 더 아내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배어드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의 당시 사진 그림의 양령시가 열리는 장날의 모습인데요. 장날이 크게 열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터에서 그들이 즐기는 것들,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배어드는 부산 선교부를 구역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입국 2년 만에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방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배어드의 영향을 받았던 아담스 선교사가 그가 내륙 선교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보수적이고 완고한 경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배어드의 질문에 그의 후계자였던 아담스까지도 함께 반응하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행 길을 배어드는 험난한 길로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893년 4월 21일 오후에 장날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난관을 부딪혔는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직 한 길, 주님을 향한 외길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우리 남성문터가 있던 그곳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어드 선교사가 팔조령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양령시, 지금 이 자리가 되는데요. 이 자리는 대구시 안에 있는 4개의 성문, 동성문, 서성문, 남성문, 북성문 중에 이 자리는 원래 남성문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가 양령시, 지금 이 양령시의 장날이었습니다. 이 터가 어떻게 남성문의 터인지를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수님에게서, 그분이 대구 경북 역사를 기록하셨는데 이곳이 바로 양령시의 남성문 터였다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되셨고 직접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3.1운동 기념연합회에서 이 남성문을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요. 반월 땅에서 당시에 50억을 달라 대구시에서 이 땅은 5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해서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남성문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문이 세워진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양교 건너면, 아양교 건너기 전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영남제일관이라고 그 관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영남제일관이 여기 남성문을 대표하는, 남성문을 기념하는 자리로 세우려고 했던 곳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배어드가 왔던 길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교남 YMCA라고 합니다. 이 교남 YMCA는요, 현재 존재하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식 일식으로 앤틱의 느낌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 교남 YMCA, 지난주에 제가 한국 YMCA의 시작자가 누군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헐버트가 YMCA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남 YMCA도 초창기에 세워졌던 헐버트가 세웠던 YMCA와 동일하게 한국 교회 가운데 지성사회를 깨우고 청년들을 이제 계몽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YMCA 건물 안에서 이 YMCA가 주최하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념하는 역사관이고요. 원래 YMCA 건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주변의 소리가 좀 들리는 것이 배어대가 들어왔을 때의 장날이었던 것처럼 오늘 양령시 시장날이어서 주변에 많은 통행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들으시고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장소에 이날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배어드 선교사는요, 청도로 들어오기 전날 하루 전날에 한국의 나일강이라고 불리는 납동강이 줄기인 금호강 줄기를 따라서 아름다운 영남루를 보듬은 경남 밀양 유천 강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경부선 철도가 열려지고 새길 따라서 약간 방향이 틀어졌지만 당시에 기차가 서던 구유천역 바로 앞에 아담한 일본식 집에 그는 여정을 풀었습니다. 그 여정을 풀면서 그는 달구벌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팔조령이란 8개의 그 산맥을 길을 피하고 넘어올 때 도적들을 만나게 되고 숲이 우거진 가시에 대해서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와 함께했던 김기수라고 하는 조사가 아니었으면 생명의 위협을 겪을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1893년 4월 22일 오후 1시 대구에 개신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영혼의 시간이 허락되어집니다. 이후에도 베어드는 경상도 전도 여행을 몇 차례 감당합니다. 첫 방문 이듬해인 1894년 4월 그리고 5월에 대구를 2번 2차, 3차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선교 지회 설치를 미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대구에서 생활하다가 정착하고 있던 때에 그가 1895년 11월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베어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에 있었던 남성문을 지금 영남제일관이라고 해서 사진을 복원을 해놓은 것을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아래에 보이는 사진 영남제일관의 정문이고요. 뒤에 보이는 사진, 나무에 있는 사진이 이제 영남제일관 후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본가 집이 아양교 쪽이어서 아양교 해맞이터에서 보면 이 후문이 보입니다. 지금 이 영남제일관은요, 원래는 반월당 남문성문 앞에 세우려고 했으나 땅을 가지고 있는 유지들이 너무나 턱없이 비싸게 가격을 불러서 소문에는 요즘 50억 유행이죠. 50억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싼 이 땅값 때문에 남성문 복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영남제일관을 어디에다가 대구시가 그리고 3.1운동 기념연합회가 세우게 되냐면 아양교 건너 망우공원 입구 앞에 영남제일관을 세웁니다. 이 영남제일관이라고 남문을 그렇게 왜 붙여놨냐면 대구 시내 4개의 문 중에 가장 큰 문이 영남제일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이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대구를 지나고 영남제일관문을 지나서 북성로문을 지나 올라가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갈 때 한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내륙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크게 만나는 제일관문이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어드 선교사는 경상도 지방을 탐방한 후에 그는 한국내지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대구로 옮깁니다. 코리아 일랜드 미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보수적이고 완고한 경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는 정착하면서 정원식이라는 사람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 내지선교회를 만들게 되죠. 한국 내지선교회. 이것이 왜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면 당시의 대구는요. 경상도 북부지방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베어드가 들어왔을 때 대구에 4개 성문 안에 1300여 가구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대구의 인구가 당시에는 15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통상으로는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남 제1관문을 통과해야지만 부산에서 경북 북부로 올라가게 되고 서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당시에 관청의 반대가 이 대구만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 무슨 이유가 있냐면 지난주에 들었던 병인양묘 박해 사건 때 그와 연결되어지는 대구 읍성에 있는 프랑스 신부들이 그들이 이제 땅을 매입하는 문제 때문에 경상 감영의 목사가 지금 교회 목사가 아니라 감찰사에게죠. 감찰사에게서 박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주교를 부르게 되고 프랑스의 군대가 대구까지 올 뻔한 상황이 생기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그 감찰사는 프랑스에 있는 가톨릭 천주교 신부들을 핍박했던 것을 그가 사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부들이 대구 시내 안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일 때문에 대구 시내에서 이제 개신교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냐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선교사들에게서는 그 경상 감면 감찰사가 그 땅 매입을 무상으로 허가해 줍니다. 물론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 밑에 있는 감찰사 밑에 있는 부관이 엄청 많은 권력과 이제 뇌물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사의 도장을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베어드는 대구로 올라오자 정환식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을 지금 현재 제1교회, 옛날 제1교회 터지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1895년에 대구에 코리아 인랜드 미션을 세울 수 있도록 내지선교회를 허락해달라고 청원을 넣게 되고 그리고 1896년 1월에 정환식 씨의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 전까지 그 땅에서 함께 얹혀서 살았습니다. 초가집 5개와 기아집 하나를 함께 였습니다. 1896년 4월 부인 애니 아담스가 그리고 아들이 대구로 함께 옮겨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제1교회 안에 있는 기념품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종탑은 당시에 아담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올렸던 종탑입니다. 기념품으로 보관되어 있고요. 1955년에 이 머릿돌은 뭐냐면요. 제1교회가 총 3번, 지금까지 한 4번째죠. 증축의 과정을 겪는데 1955년에 현재의 제1교회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때의 머릿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1교회 이야기와 영상은 제1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선교사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당시에 제1교회가 하나님 이 땅 영남권의 선교의 역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영상들이 4편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냥 사진으로 영상 카메라로만 담아왔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truth is living in my heart, written on each page from the beginning. There's a call for me to play my part. Here I am, Jesus, here I am, I'll follow your command.
shine.